가르쳐 보면 수능이든 내신이든 막 따로 이해 안 되는 거 정리해 보면서 생기면 무조건 쌤들한테 어떻게든 골수까지 뽑아먹겠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차가지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물어보고 요래야 빨리빨리 늘고 그런 애들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요. 선생님도 수능 전주에 뒤질 뻔했는데 종강했는데 새끼들이 계속 질문 보내가지고 그 월화수 다 질문 받았거든 밤마다 그리고 낮에도 받고 그런 애들이 수능도 잘 봐요. 그런 애들이 수능도 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들한테 쌤도 그랬었는데 쌤도 고등학교 때 한 달 그때 수학학원 다녔을 때 이제 누나들이 학원비를 내줬으니까 나는 그 학원비를 똥을 뽑겠다 120명짜리 수업이었는데도 쉬는 시간마다 정석 연습 문제 들고 가가지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질문하고 막 받아달라고 막 모르겠다고 이해 안 된다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되게 빨리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고3 되면 특히나 계속 킬러 보고 중킬러 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냥 넘어가면 진짜 잘 안 늘어요. 그냥 넘어가면 진짜 잘 안 느니까. 근데 그게 수학뿐만이 아니죠.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어떻게든 학원생들 괴롭혀 최대한 많이. 근데 또 진심 짜증내면 학원을 끊어. 진짜 선생님들이 근데 보통은 다들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예뻐 보이고 되게 예뻐해 주셨었어. 선생님 그래서 고3 수능 끝나자마자 과외 붙여주셨었거든. 중3짜리 과외하라고.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 되게 예뻐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사수나 상사나 이렇게 계속 귀찮게 이렇게 예쁜 집 많이 쫓아다니면서 하면 어디 가나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최대한 많이 좀 선생님들 부려먹어서 빨리빨리 늘 수 있게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자 봅시다. 9번 이건 접선의 방정식 문제기는 한데 이건 합시다. 선생님이 시험범위 아닌데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려줄 테니까 필요한 것들을 좀 합시다. 자 9번 보시면 자 1,a에서 얘한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래요. 윤정아 바깥에서 접선 긋는다고 하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됩니까? t-1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a가 그렇지. 얼마 3 t 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박점 밖에서 그은 접선 하면 이 식이 바로 떠올라야 되죠. 그랬을 때 접선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요 식을 만족시키는 t값이 3개 있다라는 소리고 넘어가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a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a 넘기고 얘 곱해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그래서 넘어가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없어지고 플러스 1 자 요렇게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3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3개의 근을 갖는데 3개의 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3개의 근을 가지면 a 값의 크기에 따라 근이 달라질 텐데 y는 1이라는 접선이 생기고요. 0에서 1 지나가고요. 2분의 3에서 1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고요? 0이 되고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세 근이 생기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나는 이 세 근의 부호가 궁금하네요. 부호는 무조건 제일 작은 근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두 근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A 값이 달라짐에 따라 근 세 개가 전부 다 변합니다. 그럼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입니다. 그럼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는 조건을 이용해서 한 개의 변수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 있느냐? 세근의 합이 얼마라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죠? 2분의 3이라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를 뭘로 쓸 수가 있죠?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죠. 따라서 1차 함수가 됩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2 알파라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따라서 알파 값의 범위만 따지면 되는데 알파 값의 범위는 세 번 만나려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을 겁니다. 따라서 비율관계 여기가 1이었죠? 2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사이가 되니까 집어넣어서 최대값과 최소값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끝. 이해돼요? 틀린 사람 9번. 자, 이해되니? 예은아 이거 혼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붙였어? 서연이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한 교점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 P, 얘를 P라고 잡아볼게요. P에서 여기에 근 접선과 여기에 근 접선이 서로 무엇한다? 수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지나는 일정한 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뻔한 패턴부터 갈게요.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정점 구하는 문제. 그거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 문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럼 조건을 이용해서 a와 b를 한 문자로만 바꿔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y는 mx 플러스 m, 이 새끼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라고 얘기하며 m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mx 플러스 1 플러스 0은 0m 플러스 y,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적었을 때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따라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항상 성립하게 되므로 마이너스 1,0을 무조건 지나간다. 이 항등식 개념이에요. 이 항등식 개념. 방정식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교점의 x좌표는 t라고 잡으니까 t로 갑시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교점이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 2t 빼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면 하나는 2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t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고요. 요 새끼는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at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그래서 4t 제곱 하고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2a 플러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연립해야식이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정리가 될까요? 같이 쓰면 좀 잘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싶나? 위에 거에 2배에서 빼주시면 문제 끝. 위에 거에 2배를 해주시면 이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요거만 남습니다. 4 빼기 2b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0이라는 걸 만족시키고 따라서 b는 2분의 3a 플러스 1이 되므로 여기다가 2분의 3a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a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꿔줄게요. a로 묶고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면 맞죠? 마이너스 4분의 3을 무조건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분 나쁘네. 유수 아무렇지 않아. 네. 어이씨. 네가 그럴 줄 몰랐는데? 신나한데요. 많이 신나한데. 거짓말. 너무 멀쩡한데?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들었어. 이제 야, 윤정이도 어제 들었는데 오늘 들었나? 아침에 알았어야지. 그러게. 수호야, 티발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티발씨야? 그 말 듣고 엄청 빵 터졌었는데. fx는 자 x 오늘은 어려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고인고보다 조금 쉬운 시험을 볼 거예요. 너도 뭐 가라 해? 어제 애들 봤어? 수지고. 그거가. 그래서 고인고 시험보다는 조금 쉽고 웬만한 다른 학교 시험보다는 무조건 어렵고. 영덕여고 정도겠다. 영덕여고보다 조금 어렵나? 야, 수지고가 그 동네에서 고인고급이라던데. 맞아? 용인에서 수지고가 나름 그 고인고처럼 명성 있는 학교라던데. 맞아? 몰라? 분당이랑 용인이랑 같은 동네 아니야? 미안. 같이 경기도라서 난 알 줄 알았어. 경기도니까. 하나부시나 분당이나 다 거기서 보기 아니야? 맞지? 자, 보세요. 자, 절대값 fx-2x 플러스 1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려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려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야,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려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야, 유수,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너무 되면 계속 바뀌고 아니면 증가만 하면 증가하는데 접으면 미분 가능합니까? 3차원인데 증가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오, 좀 비슷하게 말하네. 야, 봐. 많이 나오는 줄킬러 이상의 패턴들도 유형 문제처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중간고사 때도 했잖아요.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물어보면, 미분 가능한지 미분 불가능한지를 물어보면, 한실근이면 미분이 안 되고, 중근은 미분이 되고, 근을 따지라는 문제다. 물론 영대는 근이 없으면 베스트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겠지. 꺾이질 않으니까. 아니 밑에서도 되겠지. 그런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요? 3차 함수요. 3차에서 1차 빼도 3차 맞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 미분 안 되죠? 이렇게 돼도 미분 안 되죠? 중근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서 미분이 안 되죠? 그럼 무슨 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중근. 끝. x-k 세제곱. 문제 끝.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이게 이제 잘 돼야 기말고사 때 안정적으로 등급이 잘 나올 거라고. 기말고사 때 안정적으로 등급이 잘 나오려면 얘를 보면서 정민재 맞어 이거? 얘를 보면서
3차니까 무조건 근이 하나 이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이 한실근이면 안 된다. 그러면 중근이냐? 아니 3차는 중근 가지면 무조건 한실근 갖게 되니까 3중근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x-k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x 세제곱을 곱하면 여기다가 x 세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x 세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또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또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항상 또 0 이상이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자 x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걸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0, 이 x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얘는 볼 필요 없겠네요. 이 안이 0 이상이어야 되겠네. 이 안이 0 이상이어야 되겠어. 그런 다음에 x로 한 번 더 묶으면 x로 한 번 더 묶으면 여기가 x-k의 세제곱 플러스 2x-1이 되겠네. 요렇게. 그러면 0에서 부호가 뭐 합니까?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또 무슨 근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지. 0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확인해 볼게요. 진짜 그런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돼서 x로 묶었을 때 x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니까 판별 쓰시면 9 빼기 20 되죠? 이 새끼는 0보다 크죠? 그리고 얘는 0 이상이죠? 아까 날렸던 x제곱도 0 이상이죠? 이래서 항상 0 이상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k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두 번째 조건도 어렵죠? x 세제곱 fx가 뭐 돼야 된다? x 세제곱 fx가 뭐 되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나는 너네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곱은 일단 날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6차 함수잖아. 6차 함수 추론하는 거 완전 개별로지. 0 이상인지만 물어봤잖아? 그럼 제곱은 날려도 전혀 상관이 없지. 양수니까.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찾을 수도 있겠지. x라는 근을 가져. 그럼 한실근이면 부호 바뀔 거요. 0 이상이라며. 이거 경계 기준으로 밑으로 안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접한다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0이 중근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0 넣으면 f형이 0이라고 해서 k를 바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요렇게 구제식을 안 쓰고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 38번 a가 35 이하인 자연수 a가 있어요.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에 대해서 gx를 절대값 fx 빼기 a라고 했습니다. a로 적으래요. 사참수 그래프 먼저 그릴까요? 사참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2x제곱 x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24x입니다. 마이너스 12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그 값을 갖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될 겁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의 값보다 크게 될 거예요. 그 값 갖는 x좌표만 찾더라도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4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3 마4 풀 12 풀 4 9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2에서의 함수값은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32 플러스 48 36이네요. 이 36보다 밑에 있는 걸로 접을 거래요. 36보다 밑에 있는 걸로 접을 거래요. A로 접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gx가 y는 b랑 네 군데서 만나고 y는 b로 접었을 때 미분 불가능한 곳이 네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y는 1 그럼 미분 불가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그러면 이제 y는 b로 접을 건데 일단 b랑 몇 번 만나야 됩니까? 4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미분 불가가 몇 개 추가돼야 됩니까? 2개만 추가돼야 됩니다. 즉 4번 만나는데 2번은 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박하죠? 4번 만나는데 2번은 접해야 미분 불가가 2개만 추가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됩니까? 자, 이렇게 접으면 4번 만나서 이렇게 접으면 하나 둘 셋 미분 불가 하나 둘 셋 미분 불가 6개의 미분 불가가 생길 거라고. 그럼 4번 만나는 게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요 사이에 있죠? 이것도 접으면 이렇게 생길 거니까 하나 둘 셋 해서 6개 나오겠죠. 이런 게 이거 A가 1이면 안 됩니다. A가 1이면 아예 안 돼요. 이해돼?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y는 b를 그었을 때 4번 만났는데 2번은 접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어떤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2번 동시에 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태면 없어요. 왜 없죠? 극대와 극소값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돼? 그럼 2번 동시에 접하려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똑같은 게 2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해돼요? 여기가 36이에요. 여기가 4예요. 뭘로 접을까요? 20으로 한번 접어봅시다. 20으로 접으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6이고요. 여기가 9였어요. 자, 20으로 접으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20으로 접으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게 y는 20으로 접은 거예요. 그러면 오 됐어요. 여기요. 4번 만나죠. 근데 2개는 접하니까 2군데서만 미분이 안 돼서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겁니다. 따라서 조심하세요. 마무리할 때 틀리기 쉬워요. A는 일단 20이구나 라는 건 알겠고, 자, 이걸로 접었으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선은 36일까요? 16일까요? 16이 되는 겁니다. 36이라고 써서 많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B라는 선은 16이 됩니다. 여기가 X축이기 때문이에요. 접고 나서는 이제 얘가 X축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칸이었고 여기가 16칸이고 여기가 16칸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의 Y좌표는 20으로 접었을 때 16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B는 16이에요. 따라서 더하면 답은 3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어렵습니다. 이 정도 풀면 다락고에서 무조건 1 떠요. 방산에서도 1 뜰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나온 문제를 혼자서 푸는 애들이 전교에 뭐 10명이 안 될 거예요. 29번 안 해도 돼요? 아까는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2, 34. 32, 34. 자, 4차 함수의 도함수 f'x가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게 아까 쌤이 말했던, 또 정리해 드릴게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면 줄여서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면 경계 위에선 100% 접한다. 경계 위에선 접한다. 접한다. 다른 말로 중근이다. f'x가 자 fx가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 했고 증가해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0부터는 증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0 오른쪽에서는 0을 기준으로 위쪽에만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f'x가 마3 기준으로는 마삼 왼쪽에서는 무조건 감소해야 되니까 f'x가 밑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도함수가 1,0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1,0을 지난다고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1이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그래서 도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의 k라고 잡아주시면 요 식은 실은 x-1 제곱 x 빼기 k고 이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다라고. 그럼 전개하시면 a도 k로 b도 k로 지금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얘 최소값. a도 변하고 b도 변하니까 당연히 투변수라서 한 변수로 붙여줄 겁니다.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1 하나 이렇게 날려주시면 얘 전개한 게 얘랑 똑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되고요. b는 k가 됩니다. 따라서 한 변수로 바꿔주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과 k제곱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어디서? 여기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인 2차 함수의 최대 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영이 자? 아니지? 하영이 이거 맞았어? 오 맞았어? 풀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기출변형인데요. 우리 수기미에서 한번 봤는데 기억납니까 이거? 이거 수기미에서 본 거 기억나는 사람? 오, 근데 맞았냐? 근데 이건 조금 더 심하게 변형시켜가지고 기출문제보다 더 어렵게 변형시킨 건데. 이번 보수한거 재작년 시험인가 마지막 문제였었는데 반납형 마지막 문제. 애들 엄청 틀렸었는데. 자 볼게요. 33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가 있다. 자, f' 알파랑 f' 베타가 마이너스 붙여서 똑같다. 둘 다 1다. 그 다음에 g' 알파랑 마이너스 g' 베타가 똑같다. 둘 다 1이다. f 알파는 2고 g 알파는 1이다. 2 g 베타 마이너스 1 빼기 f 베타 마이너스 1. 이거 얼마야? 자, 구하라는 걸 보면서 나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싹 다 구하지 않고 어떤 함수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2gx 빼기 2gx 빼기 fx를 hx라고 하고 hx를 구해야 돼요. 원래 보통은 fx 빼기 gx를 hx라고 잡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구하라는 형태를 보면서 2gx랑 fx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구나 인 거야. 그럼 2배 할게요. 2배 그 다음에 2배
2배.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G알파가 F알파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새끼 알파가 근이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G 프라임 알파가 F 프라임 알파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H 프라임 X의 근이 또 알파야. 세 번째, 이 G 프라임 베타와 F 프라임 베타가 또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일 텐데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x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일 텐데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0이라는 얘기를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에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x축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식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오케이. hx는 마이너스 x 빼기 알파의 제곱.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자, 나머지 한 근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갑시다. 베타 빼기 알파죠. 여기 길이가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겠죠? 하지 말자. 너네 외분점으로 합시다. 외분점. 너네 외분 연습 좀 합시다. 이렇게도 되는데 너네 내외분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서. 자, 2대 1이죠? 3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3 빼기 1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그냥 바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외분 공식도 쓰셔야 돼요. 내외분 공식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베타 빼기 알파라서 x 빼기 2분의 3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다? 이게 지금 hx식이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h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베타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빼기 1을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더 빼기 2분의 3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만 알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타 빼기 알파만 알게 되면 혹은 알파 빼기 베타만 알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잘 들었으면 지훈이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2개, 3개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뭘까요? 선생님이 써놓은 것 중에서 이용하지 않은 조건 얘기해 주세요. 필러 문제에서는 이용해야 될 조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쓰다 보면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성민아,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g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거 아직 안 써먹었어요. 또 그렇지. 얘가 g 프라임 베타가 마1 된다는 거 안 써먹었어요. 그냥 같다라는 것만 써먹었지 이 값이 요렇다는 건 안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가 뭐 된다는 것도 아직 안 써먹었어요. 1이라는 것도 아직 안 써먹었어요. 이해됩니까? 마무리합시다. ax 플러스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a가 g 프라임 x죠.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빼주시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 했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둘이 빼주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가 돼서 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제사 중에 이거 찍마트에서 맞추는 거 2 내신 때 그래서 미친놈이 막 완전 와가지고 완전 개치라했었는 거 완전 자기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다.
이게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가 아니냐고 막 이지랄 떨어가지고 진짜 객볼 보기 싫었던 기억이 난다. 뭐가 물어보는데? 직관데? 찡가. 자, 야 이거 정리 잘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할게. 자 정리 잘해야 돼요. 자 fx랑 gx가 같이 나오면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절반 이상이 f 따로 g 따로 찾으라는 게 아니라 fx 빼기 gx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는 문제다? 여기서는 보성구가 좀 더 지랄이라서 한 번 더 꼬았어요. fx 빼기 gx로 원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애들이 쉽게 생각하니까 일부러 최대한 맥시멈으로 변형을 시켜서 2gx 빼기 fx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걸 보면 편하게 알 수가 있어요. 2gx 빼기 fx를 알아야 이 함수값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2gx 빼기 fx라고 이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럼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배 하면 알파 넣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파가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의 2g 프라임 알파의 관계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 지금 2 곱하면 저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또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h'x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고 h'x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고 hx의 한근이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이걸 hx라고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에서 0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내 외분점 공식이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 x좌표를 찾을 수 있어서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식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해보면 나는 베타 빼기 알파만 찾아내면 문제가 끝나는구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찾기 위해서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 x제곱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 아직 안 썼고, 얘네가 같다라고만 했지 이 값이 2이고 2인 거는 이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gx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미분해서 알파를 넣으면 1이 된다. 알파 넣으면 1이 된다. 또 미분해서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기면서 했어요 이거. 이거보다 조금 쉬워서 그렇지. 자, 다음에 3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34번 부모님을 내보세요. 자,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야, 절대값 씌웠는데 미분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안 된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뜻이에요? 접한다. 아, 미분이 안 된대. 접하면 되지. 그냥 한실근이다. 한실근이다.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된다. 근데 2하고 3 사이에도 근이 있대. 2하고 3 사이에도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대. 얘는 미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마일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K라고 잡아주시고, 따라서 fx는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k 값의 범위는 2하고 3 사이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F형은 뭐냐? F형은 0 집어넣으면 AK 제곱이 되고요. F'형은 뭐냐? 이걸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A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하면 2x-k니까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k가 되고요. 그래서 날려주시면 k분의 k-2라는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는 개 쉬운 거라 그랬죠. 그냥 양 끝값을 집어넣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서 문제가 끝나요.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는 양 끝값이다. 몰라? 상관없죠. 그려요. 그냥 어차피 그리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x는 0이라는 점근선과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그려놓고 0,-1을 지나가니까 0에서 아니구나. 1,-1을 지나가니까 1,-1을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2에서 최소가 3에서 최대라는 거 보이시겠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그려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양 끝에만 넣어서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